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주입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못한 흥미로운 자연 현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학에 대한 이해와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통해 미스터리한 현상의 비밀들이 풀려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추측으로만 남아있죠.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도깨비불의 발생 원리에 대한 유력한 화학적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물질을 불에 태우는 과정, 즉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인 연소를 통하지 않고는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흥미로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마찰 발광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데 니코틴 L-살리실산과 같은 화학물질에 마찰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물리적 에너지는 전자의 전이와 발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 발광은 자외선 유무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막자와 사발로 분쇄하고 용매를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깨비불은 마찰에 의한 결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만큼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영화나 게임, 소설 속에서 도깨비불은 오컬트적인 존재나 현상으로 묘사됩니다. 윌로 위스프라는 이름은 횃불로 사용되는 막대기나 종이 묶음을 의미하는 위스프와 의지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횃불의 의지라고도 해석됩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밤에 늪이나 묘지를 거닐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깜빡이는 푸른 빛에 공이 떠다니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지나가던 장소의 외지고 음산한 특징 때문에 이 불가사의한 현상은 수많은 유령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웨일스의 시인 다피드 앞 귀림은 1340년 이 현상을 처음 기록하며 모든 움푹 들어간 곳에는 100개의 비뚤어진 입을 가진 도깨비불이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의문의 영적인 빛을 시체 양초라 불렀으며 아기를 품고 있는 영혼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연에 관심 갖던 당시의 과학자들이 이 의문의 현상을 흘려보냈을 리 없죠. 아이작 뉴턴은 도깨비불의 비밀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1704년 저서 옵틱스에서 도깨비불의 약한 불꽃이 양초나 불타는 나무의 불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의 발명가 알레산드로 볼타는 메테인 습지가스와 상호작용하는 번개를 비롯한 자연적인 전기 현상이 도깨비불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산소, 암모니아, 탄산수 등을 발견한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 역시 이 의견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원리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유력한 추측이었죠. 묘지, 죽음, 사체 등의 단어 조합에서 가장 먼저 도깨비불을 설명하려 도입되었던 것은 하나의 원소였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은 무려 인체의 1.2%를 차지하는 다량 원소이며 그 이름에서 유래한 인광이라는 발광 현상이 발견된 원소입니다. 인광 물질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생물체들 역시 인과 다른 화합물들을 이용해 생물 발광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많은 인간과 동물 등의 유기체가 매장된 묘지라면 인의 농도 또한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도깨비불과 같은 인광 현상의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기엔 농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인은 그 자체로도 타오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의 발견에서 빛이 관찰되어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부터 포스포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동소체 중 하나인 백린은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와 반응해 자체 발화하는 물질이기에 취급에 극히 높은 단계의 주의가 필요하며 백린탄과 같은 무기에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도깨비불이 백린 성분이라기에는 유기체 속 인이 백린 구조를 갖기 위해 필요한 초고온 저압 환경이 일반적으로 형성될 수 없어 이번에도 불가능한 추론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접근법은 인이지만 순수한 형태가 아닌 인수소화물 형태의 화합물입니다. 하나의 인이 3개의 수소와 결합한 포스핀은 대표적인 인화성 물질로 발화점이 38도에 불과하며 폭발 한계가 1.79에서 98% 범위여서 폭발 조건이 광범위해 쉽게 인화합니다. 또한 2개의 인과 4개의 수소의 결합인 다이포스페인은 공기에 닿으면 저절로 불타오르는 자연 발화 물질로 발화점의 측정이 무의미한 발화성 물질로 주위의 인화물을 점화시킵니다. 이러한 인화성 인화합물은 유기체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묘지나 늪지대와 같은 장소에서 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효과적인 자연 발생 연료를 추가한다면 역시나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체의 분해는 메테인 기체를 발생시키며 조건에 따라 포스핀과 메테인의 분해 발생량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포스핀이 도깨비불의 원인이라는 추정으로부터 실험실 조건에서 도깨비불을 발생시키려는 실험적 시도가 1980년 포스핀과 천연가스 혼합물로 이루어졌으나 알려져 있는 푸른색 불꽃이 아닌 녹색 불꽃과 함께 엄청난 양의 매캐한 연기가 발생해 도깨비불이 아닌 단순한 폭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도깨비불은 단순한 연소로부터의 화염이 아닌 냉염일 것으로 제한됩니다. 냉염은 다양한 화합물이 발화점 바로 아래까지 가열될 때 발생하는 발광성 연소 전 후광 현상으로 섭씨 수백 도 수준의 낮은 온도와 함께 매우 느린 산화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저온 연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색상이 푸르스름한데 높은 도수의 술과 같은 에탄올의 불꽃이나 아이소프로파놀 등의 연소에서 관찰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황과 같은 푸른색으로 타오르는 특별한 물질들도 알려져 있죠. 특히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메테인은 연소 시 푸른색 불꽃으로 타오르며 메테인의 냉염 역시 저온 산화로 인한 청자색 화학 발광을 일으킵니다. 지구 바닷속이나 늪지대 등에 갇혀있는 메테인은 기화되어 대기 중으로 누출되기도 하며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방출시킨 메테인을 점화하면 타오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메테인 산화의 활성화 에너지가 몰당 100kcal 이상이기에 단순한 온도 변화나 마찰 등으로 개시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이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함께 뒤섞인 포스핀의 인화나 정전기 현상에 의한 스파크 점화 등이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롭게 관찰된 현상들이 있으니 바로 물에 의한 예상치 못한 강력한 화학 반응의 개시입니다. 물은 보편적으로 안정적이며 비활성인 물질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하나의 산소가 추가된 과산화수소는 산화제이며 고농도에서는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는 고반응성 물질이죠. 물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물방울이 형성되는 순간 물 공기 계면 근처에서 자발적으로 산화되어 과산화수소를 형성할 수 있음이 최근 발견됩니다. 물은 먼저 미세한 자동 이온화를 통해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며 이어서 pH 기울기와 전기장에 의해 수산화 레디컬이 형성되며 용매화된 전자를 방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수산화 레디컬의 재결합으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전까지 과산화수소의 형성은 오존의 자외선 광분에서 시작되는 광화학적 기원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낮 시간의 태양과 빗방울에서 발견되는 과산화수소 사이 양의 상관관계는 오존의 광분해가 핵심 기작임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에서 보고된 농도의 과산화수소는 밤 빗방울에서 발견되어 구름에서 빛 없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과산화수소가 점화를 일으켜 도깨비불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시약이나 촉매, 인가된 전이나 방사선 없이도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은 단순한 물방울에 의한 전기적 점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로 연결됩니다. 공기 중의 전기 방전이 빛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 역시 반대 전하를 띠는 두 개의 물방울로 분리되면 전기 방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일 물 미세 물방울을 공중에 띄워두면 물방울과 공기 사이의 접촉 과정 동안 초기의 큰 물방울은 전자 손실로 인해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 물방울로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는 음향 장치를 구축한다면 양쪽의 전위를 인가했을 때 생성된 모든 미세 물방울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양극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관찰되어 미세 물방울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음이 확인되죠. 만약 양전하를 띠는 큰 물방울과 음전하를 띠는 작은 미세 물방울이 서로 충분히 가깝게 접근하면 다시 말해 분리 과정의 시작 지점에서는 전자들이 반대 전하를 띤 물방울들 사이를 뛰어넘어 주변 기체들이 플라즈마처럼 분해됩니다. 이 때문에 아주 작은 번개가 형성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마이크로 번개는 지구 초기 분자들로부터 최초의 생분자들을 합성해 지구 생명 탄생의 시작이 되는 순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도깨비불의 발생을 위한 인화성 기체의 자연 내 전기 스파크 점화인 만큼 물방울이 떨어지는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했을 때 미세한 불꽃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관찰되어 늪지대에서 불꽃이 불현듯 타오르는 현상이 인화성 기체와 물방울만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 어떤 다른 물질의 도움도 없이 물방울만으로도 불꽃이 터져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물방울을 넘어서
공기만으로도 발광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마이크로 번개가 기체의 조성보다는 계면 전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테인이 첨가되는 경우 발광 강도와 빈도가 모두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냉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적으로 역이된 조건에 해당하는데, 메테인 미세 기포 사이의 마이크로 번개는 주변 조건에서의 메테인 산화를 위한 자연 발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오랫동안 추정되어 온 전기 계면과 자발적인 냉염 사이 연관성을 뒷받침하며 도깨비불 발생에 대한 화학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윌로우 위스프, 즉 도깨비불의 원인은 70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추정만이 이어져 왔으며, 사체에서 유래하는 인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되었지만 결정적인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연료 측면에서 유기체 분해에 의한 메테인이 유력했지만 자연에서의 가능한 점화 방식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순한 물방울이나 기포만으로도 계면 전하 분리를 통해 빛이나 전기 스파크 혹은 화학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어 도깨비불의 발생 원리에 대한 유력한 규명은 물론이고, 초기 지구 환경에서의 생분자 형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